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20분인데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변동성 굉장히 커진 만큼 우리 주주분들 매매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오늘은 관망하세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이러한 대응 전략들, 정보들 다 알아가시고요.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5파는 이제 곧 시작이 된다. 즉 1파, 2파, 3파, 4파, 5파에 대한 상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을 잘 해야 된다 라고 미리 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구간은 절대 매도하실 구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어트 5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파 나왔죠, 여러분들. 2파 조정 나왔습니다. 3파 찍었고요. 4파 쭉 눌렸다가 5파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엘리어트 파동이 결국엔 뭐예요? 5파 상승 이후에는 A, B, C 조정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5파에 있어서 분할 매도를 챙겨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5파 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슈가 뭐예요?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눌렸었던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 두 가지가 뭐였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11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르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번 주에 여러분들 이 거래일 연속 코스피에 매수세를 넣어주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40대 60%였던 금리 인하, 금리 동결의 확률이 어떻게 됐다? 무려 8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에 있어서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이 우리도 금리 인하 지지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올라갔어요. 이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이 뭐예요? 맞아요. FOMC에서 투표권을 지닌 세력들입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11월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포가 누구라고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려요?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고점 찍고 나서 이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이걸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외국인들은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얘네는 2023년 11월부터 비중을 어떻게 해요? 늘려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려 23%가 넘는 비중을 좀 들고 있습니다. 얘네가 가진 비중 고점에서 얼만큼 줄였어요, 여러분들? 약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3%밖에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매도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얘네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올려놓을 것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떠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에 기존에 2023년부터 비중을 늘려갔었던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비중 정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AI 버블론이었죠. 야,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는데 갑자기 AI 버블이 왜 나오냐?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감에 있어서 그에 따른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확인해 봤었을 때도 지금 우리 증시는 AI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AI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럼 이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에너지 여러분들 친환경 에너지로 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 굴릴 수 있어요? 못 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SMR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 주요 공급원으로 우리 SMR이 주목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에 정말 많은 수급이 들어온과 동시에 주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AI 버블론이 시장에 있어서 최고조에 좀 다다르게 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위축으로 인한 패닉셀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맞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고요. 이 해외 메이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투자자들에게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본질적인 재료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죠.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즉 영업이익에 있어서 우상향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내년 영업이익이 얼마에 육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AI 버블로는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 우리 시장은 AI를 중심에 두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 반도체와 로봇에 많은 수급이 순환이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원전에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리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리 인하가 지금 한 번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0.25P가 내려가고요. 또 한 번 0.25P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두 번 되고 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었을 때 주가가 고점에 위치해 있는 게 얘네한테는 이익이에요? 아니면 주가가 저점에 위치해 있는 게 이익이에요? 저점에 위치해 있는 게 당연히 훨씬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매우 높아지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기적인 눌림목을 만들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그 수급을 넣을 것이다.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이 계신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본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시즌, 어닝 시즌은 언제부터라고요? 2026년부터라고요. 왜냐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에 여러분들 뭐예요? 내년 대형 원전과 이 SMR 부문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대형 원전에서는 올해 말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본계약 체결에 이어서 2026년부터 불가리아와 폴란드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기자재 수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 지금 SK증권은 뭐라고 했어요? 목표가를 상향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상향시켜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마냥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한 발자국 그리고 두 발자국 더 나아가서 거시적인 방면으로 좀 봤었을 때 결국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잡았었다. 수익을 보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깎였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관망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때 들어갔다. 1파 때 들어갔다. 나 아직 좀 물려있고 그냥 별로 수익도 없고 손실도 크게 없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저점에 있었을 때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있죠, 여러분들. 얼마요? 71,000원 구간, 72,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눌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는 낮추고 어떻게 하자? 비중은 늘려가자. 그러면 오파에 대한 상승이 나왔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나 두산에너빌리티 고점에서 잡았다. 나 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파악하면
생각하면서 밑꼬리 매집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눌림목 구간에 수급을 넣으면서 평단가는 낮춰가고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가야 된다. 결국에 오파는 누가 만들어준다?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국인들이 만들어준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고점 대비해서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는데 그에 따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매도에 대한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강한 눌림목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이러한 리스크가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오늘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 증시의 고객 예탁금보다 신용잔고에 대한 지수가 더 높은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금보다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는 투자금이 뭐예요? 더욱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900선을 좀 이탈한다. 그리고 3,850을 이탈한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시종 써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떻습니까? 위축돼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만큼 패닉셀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금리나 이 FOMC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이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눌림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AI 버블 우려 속에서도 이 메이저 증권사들 어떻게 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만약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이전에 세력들의 마지막 개미 털기 구간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점 매집 계속 이어가시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세력들은 프로그램 써서 대량을 한 번에 매수하고 대량을 한 번에 매도하잖아요. 적정가를 설정해 놓고 그 가격에 도달한 매도, 그 가격에 도달한 매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또 이 세력들의 매매 동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셔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리스크들 전부 다 좀 빠르게 소멸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빠르게 영상 접하셔서 대응 전략들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